세계의 민담 이야기 하와이 편. 마녀를 물리치는 청년 해마.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섬의 추장 만호는 온 마을 남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중에는 청년 해마도 끼어 있었습니다. 추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어느 누구도 잠자지 말고 자기 집 밖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떨어진 이 저주가 무슨 까닭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남자들은 추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위 틈에, 또 어떤 이는 지붕 이형 속에, 그리고 해마는 종려나무 꼭대기에 기어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가운데 배짱 좋은 두 사람이 서로 망을 보아주기도 하고 같이 해변으로다가 모래 속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졸음을 못 이겨 다 잠이 들고 말았어요. 날이 밝자 깨어난 한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에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모래 위엔 마치 나무가 걸어간 것 같은 큰 자국들이 나 있었어요. 그가 황급히 마을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자 추장 만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뿔싸, 틀림없구나. 우리 해변에 유령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무서운 포나투리족의 마녀다. 우리 섬 안에는 깊은 바다로 타고 나갈 큰 카누를 만들 만한 나무가 없다. 그런 나무들만 있다면 새로운 땅을 찾아 이 섬을 벗어날 수 있으련만 별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만 한다. 이제 마녀가 사느냐 우리가 사느냐이다. 포나토리족의 마녀는 사람을 많이 잡아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더 세어지게 된다. 발자국 크기로 보건대 마녀는 이미 여러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싸워 이기는 길은 몹시 어려울 것 같다. 그렇더라도 무기를 준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이 말을 들은 해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포나투리는 내 외할아버지인 마음씨 나쁜 마술사 타마이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을 꾸민 것은 타마이아임에 틀림이 없어. 그는 태풍을 일으켜 우리 아버지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 나는 복수하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나 혼자 힘으로 어찌 그 거대한 마녀 괴물을 처치하고 또 죽음의 위험에 놓인 이웃들을 구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내 목숨만은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회를 엿보아야겠다. 그래서 해마는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어둠이 다가올 즈음이면 해안으로 가서 절벽을 마주보며 그 신비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마티티, 마타타, 바위문이여 열려라. 바위문이 양쪽으로 열리면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아침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잠을 잤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괴물의 먹이로 희생되는 사람이 늘어만 갔습니다. 해마는 그 주문의 효력이 오직 자기에게만 미치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의 자물쇠를 더욱 단단히 하고 머리맡에는 창과 돌도끼를 놓고 잤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는 1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곳곳에 초가집들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추장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지만 이 딸은 이제 16살로 달덩이처럼 예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울루였어요. 아버지인 추장이 생각했습니다. 섬 사람을 몽땅 다 잡아먹었다고 믿게 되면 포나투리의 마녀는 우리 섬을 떠날 것이다. 어쩌면 딸의 목숨만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고 여러 달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음식과 마실 물을 마련하여 딸을 숨겨 놓았어요. 추장은 딸이 괴물에게 발견되지 않기만을 기도하면서 비록 자기마저 죽더라도 물 한 방울, 음식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한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고 일러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섬에는 단 3사람만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3사람은 해마와 늙은 추장, 그리고 마루 밑 구덩이 속에 숨어있는 추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는 2사람이 더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울루는 무시무시한 큰 소리에 놀라 구덩이 속에서 잠이 깨었습니다. 온 집의 기둥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사방 벽이 떨어져 내리는 중에 그녀는 아버지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포나투리의 마녀가 와서 아버지를 잡아간 것입니다. 1시간가량 울루는 겁에 질려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머리 위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쥐가 찍찍거리는 것 같은 괴상한 소리와 함께 들렸습니다. 잠시 후 마치 큰 갈고리로 잡아채는 것처럼 마루가 부서져 나가더니 갈라진 벽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을 통해 마녀가 우뚝 서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녀는 창 2개를 잇대 놓은 것처럼 키가 컸고 2눈은 남자의 주먹만 했으며 큰 접시만한 입에서 멧돼지처럼 송곳니가 삐쭉 나와 있었어요. 마녀의 2다리는 비늘 껍질에 쌓인 백단나무 같았고 피부는 늙은 상어 껍질처럼 거칠거칠했으며 얼굴은 마치 떠다니는 통나무에 무수한 굴 껍데기가 늘어붙어 있는 것처럼 사마귀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녀의 머리칼은 회색 이끼 비슷한 빛깔이었고 2눈은 쥐의 눈동자처럼 새빨갰습니다. 마녀는 해초로 만든 치맛담 두른 채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나무 토막처럼 굵고 거친 팔을 뻗어 새우를 잡듯이 울루를 잡아채서는 바람같이 빠르게 해변으로 내달았어요. 마녀는 울루를 등에 업고 바닷속 깊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동안 울루는 숨이 막히고 공포에 질려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괴물의 바위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한쪽에서 타고 있는 종려나무 잎사귀의 불길로 동굴 안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마녀는 울루를 해초더미 위에 던져버리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타고 있는 나무들이 탁탁 튀는 듯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울루라고 해요. 그녀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름 따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지. 마녀가 징그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널 왜 여기에 데려왔는지 아느냐? 섬에 살아있는 놈들은 몽땅 먹어치웠으니
앞으로는 물고기를 먹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너는 내가 먹을 물고기를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는 거다. 만일 잘못해서 물고기를 태워버리기라도 한다면 물고기 대신 널 먹어치울 테니 그리 알아라. 이제 불을 피워라. 난 피곤해서 자야겠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거대한 몸체를 바닥에 눕히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울루도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과 자기 목숨조차 어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흐느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울루는 불이 거의 다 사여 동굴이 어둠 속에 잠긴 것을 보자 불을 지피려고 일어났어요. 그 소리에 마녀도 잠이 깨어 말했습니다. 이제 해가 떴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햇빛이라면 딱 질색이야. 저쪽에 가면 내가 어제 잡아둔 물고기들이 있을 테니 맛 좋게 요리하여 갖다 바치거라. 울루는 부서진 화덕을 돌조각으로 고친 후 물고기를 다듬어 요리했습니다. 마녀는 물고기의 뼈까지 모두 먹어치운 뒤 꼬리 한두 개만 울루 몫으로 남겨놓고는 또 곧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 다시 잠에서 깬 마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밤이 왔구나. 난 고기를 잡으러 바위 부근으로 나가야겠다. 날이 밝기 전에 돌아올 거다. 내가 나가 있는 동안 큰 화덕을 만들어 놓아라. 요사이 사람들을 실컷 잡아먹었는데도 오히려 배는 점점 더 고프구나.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동굴을 빠져나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아라. 바닷길 끝에는 내가 귀여워하는 상어가 지키고 있는데 널 보면 단숨에 먹어치울 거야. 이 말과 함께 마녀는 한 구석에서 창과 낚시 바구니를 챙겨 들더니 물속 길을 통해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바닷속 동굴에서 울루의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뒤이어 많은 날도 이처럼 흘러갔어요. 포나투리족의 마녀는 낮에는 코를 골며 잠을 자고 밤이면 고기를 잡았으며 매일 장정 10명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마녀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울루는 물고기를 요리했으며 혼자 동굴을 지키는 긴 밤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망갈 궁리에만 골몰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녀는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영원히 이 꼴로 사느니 차라리 잡아먹히더라도 도망을 쳐봐야겠다. 우선 바닷길로 빠져나갈 방법을 살펴보기라도 해야지. 며칠 후 마녀가 고기 잡으러 떠난 후 울루는 몰래 물로 뛰어들어 마녀의 뒤를 따라 헤엄쳐 갔습니다. 바다 입구에 이르자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누워 길을 막고 있었어요. 마녀는 멈추어 서서 자기 코를 상어 등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상어는 말없이 옆으로 비껴 마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울루는 생각했습니다. 상어는 머리가 나쁜 데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코를 문지르는 것으로 마녀를 알아보는 거야. 좋아, 나도 그렇게 해보아야지. 울루는 바다 밑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헤엄쳐 나갔어요. 바다 입구에 이른 울루는 상어 등에 코를 비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울루가 물 위로 떠올랐을 때 해변엔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나투리족의 마녀는 아무 데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울루는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무트로 나와 달밤의 아름다움에 취한 울루는 위험하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모래밭을 걸어 큰 바위 앞으로 가서 쉬려고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위와 바위가 부딪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절벽이 양쪽으로 갈라져 열렸습니다. 그때 갈라진 바위 틈 속에서 해마가 나타나고 바위문은 곧 닫혔어요. 해마는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는 돌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울루를 본 해마가 창을 들고 던지려 하자 그녀는 공포에 차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해마는 창을 내리며 외쳤어요. 무슨 일인가? 그대는 포나투리족의 마녀가 아닌가? 울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만호추장의 딸 울루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포나투리족의 마녀가 아버지를 잡아먹은 일이며 마루장 밑에 숨어있던 자기를 마녀가 냄새를 맡아 찾아낸 일, 그리고 바다 및 동굴의 하녀가 되어버린 지금의 신세 등 자신의 이야기를 남김없이 들려주었습니다. 해마는 해마대로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신비의 마법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에 울루와 자기밖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된 이상 어떻게 하든 그 마녀 괴물과 겨루어 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는 동안 해마는 울루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랑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울루 역시 해마의 늠름한 모습에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울루는 밝아오는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마녀가 돌아왔을 때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납니다. 해마가 대답했어요. 돌아가지 말아요. 당신에게 내 주문을 가르쳐 주겠소. 주문의 효력이 당신에게 넘어가면 비록 내가 죽더라도 당신만은 안전할 수가 있을 것이오. 울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물에 빠져 죽고 말겠어요. 비록 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남는다 해도 이 섬에서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물고기를 요리해 주는 동안에는 마녀가 해치려 들지 않을 거예요. 때가 오기까지 우리 참고 기다려요. 이렇게 해서 해마와 울루는 하루 건너 밤마다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나투리족의 마녀가 고기를 잡으러 떠나고 나면 울루는 1시간쯤 기다렸다가 상어 등에 코를 비벼 바닷길로 헤엄쳐 나와 절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해마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마다 해마는 바위 안에서 물었어요. 밤의 어부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울루는 항상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큰 암초에 있고 작은 암초에 있어요. 큰 고기는 창으로 잡고 작은 고기는 그물로 잡아요. 열어주어요, 사랑하는 이. 그러면 해마는 즉시 주문으로 바위문을 열고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고는 해도 서로가 처해 있는 공경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거듭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울루가 너무 오래 해마와 바위에 머물러 있다가 마녀가 먼저 바다 및 동굴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울루가 동굴에 없는 것을 안 교활한 마녀는 잡아온 물고기를 갖고 다시 물길을 헤엄쳐 나가 해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울루가 허둥지둥 백사장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애가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일까? 섬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서 그 자를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하면 내버려 둘 수 없지. 마녀는 울루가 상어 등의 코를 비벼 물길을 통과해 들어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상어가 누워있는 입구로 헤엄쳐 갔습니다. 상어는 상어들만 쓰는 언어로 말했어요. 여주인님, 방금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아닐세. 자네 졸다가 꿈을 꾼 모양이로구먼. 어쨌든 이제 자네는 이 일에 쓸모가 없게 되었어. 자네는 돌아가도 돼. 상어는 기뻐하며 친구들과 뛰어놀기 위해 가버렸습니다. 바다 밑 동굴로 들어온 마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잡아온 물고기를 요리하라고 울루에게 건네주고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낮도 평시와 다름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다시 밤이 찾아와 바다 밑 동굴에서 나왔을 때 마녀는 고기를 잡으러 암초 쪽으로 가지 않고 바다 밑바닥에 사지를 뻗고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마녀가 밤새 기다렸지만 울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던 울루는 나타나지 않고 시간만 흐르자 마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날이 밝자 마녀는 큰 가오리를 한 마리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루에게 말했어요. 오늘 잡아온 것은 이것밖에 없다. 아름다운 두발고기도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기다리지 못하고 날 것으로 먹어치웠지. 마녀가 울루를 떠보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울루는 마녀의 두 눈이 점점 붉어지며 그 잔인한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루는 몹시 무서웠지만 차근차근 앞뒤를 따져보려고 애썼어요. 마녀가 바위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게 틀림없어. 그이는 안전하다. 울루는 조금도 근심하는 빛을 내보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가오리가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군요, 아주머니. 그리고는 부지런히 일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 그녀는 울루를 감시했어요. 이번에는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모래산 뒤에 웅크리기도 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울루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녀는 울루가 해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며 그녀가 외는 암호의 말을 들었어요. 금세 바위문이 열리고 젊은이가 나타나자 바위문이 다시 스르르 닫혔습니다. 다음 날 밤 마녀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해가 기울자 바다 밑 동굴을 떠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굵은 포도 덩굴로 짠 커다란 그물을 마치 카누와 같이 끌고 바다 밑 통로로 헤엄쳐 나갔어요. 마녀는 해변으로 달려가 절벽 앞에 서서 울루의 목소리처럼 작고 가는 소리로 해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해마가 물었어요. 밤의 낚시꾼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마녀는 계속 울루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작은 암초에 있고 큰 암초에 있어요. 그물로는 작은 고기를 잡고 창으로는 큰 고기를 잡아요. 해마는 어째서 울루가 순서를 틀리게 말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외쳤습니다. 아냐, 그건 맞지가 않아. 그러나 마녀는 교묘하게 말을 꾸며 말했어요. 열어줘요, 내 사랑. 해마는 마침내 속아 넘어가서 바위문을 열게 하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마침내 바위문이 열리고 그가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울루가 아니고 마녀인 것을 알았을 적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바위문이 뒤에서 닫히는 순간 해마는 마귀가 던진 거대한 그물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해마는 번개처럼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빼어 그물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주문을 외쳤어요. 즉각 하품하듯 바위문이 다시 열리고 해마는 그 틈으로 뛰어들어 동굴 속에 안전하게 피신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것을 본 마녀는 화가 나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 돌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녀가 막 바위문을 넘으려 할 때였어요. 물건을 조이고 당기는 연장 같다고나 할까요? 바위문이 스스로 닫히면서 양옆에서 마녀를 꽉 조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녀는 비참하게 비명을 질러댔어요. 마녀는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편의 바위문은 점점 단단하게 조여 들어와 마침내 마녀는 바나나 이파리처럼 납작하게 으깨지고 말았어요. 주문을 외워 바위문을 다시 연 해마는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들을 주워 모아 큰 불을 지핀 후 마녀의 시체를 불 위에 던졌습니다. 마녀의 몸은 훨훨 타서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울루가 그곳으로 달려오자 해마는 포나투리족의 마녀를 처치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울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섭고 지긋지긋한 마녀에게 시달리지 않게 된 두 젊은 남녀는 해마의 집으로 되돌아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된 그들은 집 안팎을 청소하고 새 이형으로 지붕도 이었습니다. 그리고 빵나무에 가지를 치고 타로 열매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없어 애로웠으나 서로 깊이 사랑했기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들 둘을 낳아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 그들이 이 섬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해마가 어머니 와이티리를 만나고 와이티리의 아버지인 마술사 타마에오를 정복했는지 계속 듣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